데이터 전주기 플랫폼 구축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사업 추진 배경, 필요성, 연구 내용, 환경 분석 및 해결 방안, 기대 효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 최근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사람에게 돼지 심장 이식이 가능했다는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콩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를 동물에서 이제 유래한 장기를 이용해서 사람에게 이식을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축산물 유래 이종 장기 이식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장기 이식 대기자가 한 5만 명 가까이 있는 반면에 실제 기증자가 10분의 1 수준인 상황으로 이제 장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산물 유래 이종 장기 이식을 통해서 이런 축산물이 실제 먹거리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실제 장기 이식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먹거리 이외에도 이런 축산 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제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축산물뿐만 아니라 해양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종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바이오 자원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바이오 종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1% 미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원들을 이용해서 해양 바이오 식품이라든지 의약품, 화학, 에너지, 연구개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물질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우리 식생활에 관련된 식자재로만 쓰이고 그 이외의 나머지 부산물들이 폐기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 이용하게 된다면 최근 보도에 따르면 뭐 암세포라든지 의료용 접착제, 그다음에 항산화 물질, 그다음에 기도 예방 협착증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산물을 활용하게 되면 이런 버리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축산 부산물 활용의 이제 가능성은 보이지만은 여러 가지 제한성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이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식자재로만 사용됩니다. 또한 이런 부산물들은 저희가 흔히 먹는 막창이라든지 족발 이런 식으로만 사용되고 그 이외의 물질은 전부 폐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폐기되는 버리는 양이 한 40에서 50% 정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버리기 때문에 이를 재활용하여 특히 바이오 산업에 적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산 부산물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먹는 식용으로만 사용되고 대다수가 폐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폐기되는 것 종류로 보시면 뼈라든지 폐각, 갑각류 껍질, 그다음에 멍게, 미더덕 같은 이런 연체동물 외피 등이 이제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버려지는 걸 예를 들면 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굴 소비량이 많은 반면에 폐각이 사용되지 못하고 많이 버려지기 때문에 이런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자들이 이런 폐각을 이용해서 많은 유용한 바이오 자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효율적인 부산물 관리를 통해서 활용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산물, 수산물 유래 이제 부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신소재 자원으로서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돼지 심장에서 그런 세포의 기질을 이용해서 이를 이용한 인공 혈관을 제작한다든지 오리 발에서 있는 이제 콜라겐을 이용해서 이 콜라겐을 이용한 여러 가지 화장품이라든지 의료 재료로 사용되고 있고 바이오 소재들도 연어 부산물에서 어떤 유용 물질을 이용해서 화장품이라든지 피부 재생 치료 이런 쪽으로도 이용되고 있고 홍합, 말미잘, 해조류를 이용한 여러 가지 바이오 재료 생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부산물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게 된다면 폐기 비용을 어떤 산업적인 비용으로 이제 재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양한 소재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저희 쪽은 이제 재생 의료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2060년도 되면 한 약 40% 이상의 비율이 고령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고령화로 인해서 뭐 퇴행성 만성 질환이 이제 증가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은 수술, 약물적 치료로 치료할 수 없는 많은 이제 퇴행성 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재생의료 치료제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재생의료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재생의료 소재가 필요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획 아이템으로서 AI 머신러닝 기반의 축산 부산물, 해양수산 폐기물 유래 재생의료 소재 데이터 전주기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반 구축을 위해서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AI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이 소재 추출을 위한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 구축을 통해서 축산, 수산, 부산물 유래 소재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업화를 할 수 있다든지 연구용으로 쓸 수 있는 소재를 연구하고 이를 활용하여 재생의료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생의료 소재 바이오 신사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규제 자유특구 지정 지원을 통해서 활발한 신소재 개발 및 연구를 지원하고 이런 시험 인증, 신뢰성 평가, 임상, 사업화, 실증,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런 유용한 신소재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이제 환경 분석 및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용한 축산 부산물 및 해양수산 부산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축산 부산물을 보시면 축산 부산물에 대한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도축장 식용 부산물 위생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식육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산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는 부분은 대부분 폐기되고 있고 일부 연구자들이나 몇몇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독축장에 실질적으로 가서 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조금씩 구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런 축산 부산물 시장이 법적으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 가격 수집 및 공개 시스템이 부족하고 유통 과정이 복잡하고 경매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격 형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인 제한점이 있습니다. 수산 부산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수산 부산물에 대한 범위가 상당히 불명확합니다. 이런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정부 기관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뭐 해양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뭐 비료관리법, 자원순환법 등 다양한 부처에서 법을 제정하여서 각각 법령에 따른 수산 부산물의 기준이 상당히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어떤 때는 부산물이 되고 어떤 때는 부산물이 안 되는 이런 제한점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재활용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또한 이런 부산물 발생에 대한 처리나 관리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마다 이런 관리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런 부산물이 발생하면 어떤 루트에 통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임의로 폐기하고 있으며 이런 또 아까 축산 부산물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에 뭐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런 방문을 통해서 임의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런 통계 관리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사회적 환경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축산 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유통 구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절적 부위별 이제 수급 불균형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설인데 설이나 추석 같이 이런 요구 사항이 수요가 많을 때는
수요가 급증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수요가 낮고 이래서 들쭉날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런 부산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아닌 품질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데 이 부산물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 보니 시설 투자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위생 관리 또한 이제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품질 기준에 대한 기준도 없고 시장의 폐쇄성, 대량 공급 체계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산 부산물의 사회적 환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수산 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산생물이기 때문에 이는 가공 시에 급격한 변성이나 부패가 일어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폐각이나 갑각 같은 경우에는 크기나 부피에 비해서 이동이 어렵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압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300kg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폐기물로 버려야 된다는 또 법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 구조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제 품질의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패가 쉽기 때문에 냉동 냉장 시설이 필요한데 이런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고 또한 해양 유래이기 때문에 염분 잔류 처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부산물과 마찬가지로 품질 기준의 부재, 그다음에 높은 생산 비용, 대량 공급 체계 미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산물 이력제 시행이라든지 등급제 도입, 그리고 원산지 단속 강화, 그다음에 가격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 그리고 독축장 시설 내 가공 시설 확충을 해야 되는 규정, 그리고 사이버 거래를 할 수 있는 활성화 등의 이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확한 부산물 정책 정립을 바탕으로 위생 관리 강화나 시장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유통 규모화를 위해서 부산물을 처리 가공할 수 있는 시설 투자를 확대하게 되면 효율적인 부산물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제 소비자 아니면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안정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신소재 개발 및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AI 데이터화하게 된다면 축산, 수산, 부산물을 활용한 재생의료 신소재, 전주기 기반 바이오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축산물에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축산 부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산업체라든지 이를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또 충남 내 단국대학교라든지 순천향대학교 같은 큰 대학들에 의해서 이제 연구 및 연구 자문을 일으키고 또 연구원이 많기 때문에 연구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지자체에서 이러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게 되고 또한 충남에는 큰 대학병원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재생의료 치료제 임상시험이라든지 연구개발, 효능 검증을 지원하게 된다면 충청남도가 국내 새로운 재생의료 신소재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구축한 시스템을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선도 기술을 이제 해외에 수출할 수도 있으며 여러 가지 이런 결과들로 재생의료 치료제 생산 및 여러 가지 제조 인력 양성 일자리 제공하여 글로벌 바이오 메디슨 R&D 전초기지 연구단지로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